안녕하십니까. 저는 생성형 AI 비교 실험을 통한 청소년 맞춤형 재무분석 가이드라인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서종고등학교 3학년 조혜원입니다. 저는 생성형 AI와 제가 직접 분석한 기업들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재무분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재무분석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이를 배포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이 청소년들용 재무제표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제가 직접 제작한 청소년용 재무제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린이 고등학생을 위한 재무제표 분석법 AI 투자 비서 활용 매뉴얼. 네이버 증권과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들인데요. 이 개념들이 처음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식 용어들이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은데 아주 많은 개념들이 있지만 제가 청소년들이 그래도 7가지, 아래 나와 있는 7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추려서 가져와 봤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PS, 부채비율, 유보율, PER 등이 있는데요. 단순히 보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제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액은 회사가 총 번 금액입니다. 매출액이 당연히 증가하는 회사는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기에 적합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우선 영업이익은 재료비나 인건비, 그러니까 부수적인 돈을 제외하고 그 회사가 영업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영업으로 인한 돈, 영업으로 인해서 번 돈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자릿세, 치킨집으로 예를 들자면 그 치킨만을 팔아서 번 돈을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당기순이익은 회사 통장에 최종적으로 남은 돈,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는 재료비, 인건비 이런 것도 다 포함하고 부수적인 이익들을 다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남긴 돈이 당기순이익입니다. 다음으로 EPS는 주식 한 주당 벌어들인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한 주당 벌어들인 순이익이 EPS가 커지는 이 회사는 주식이 성장하는 회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자산 대비 빚의 비율이고요. 이 부채 비율이 있다고 무조건 안 좋은 회사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게, 이 회사들이 사업을 할 때 무조건 그 회사만의 자금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이 부채 비율이 아주 높은 경우만 아니라면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보율은 벌어둔 돈을 안 쓰고 금고에 저장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유보율이 높은 회사의 경우에는 어떠한 외부의 영향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유보율이 높기 때문에 회사가 운영을 하는데 안정적으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ER은 특정 회사가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이 그 회사 연순이익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7가지의 핵심 지표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7가지 외에도 더 주식 투자에 대한 흐름이나 아니면 이 7가지 개념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그리고 알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그 2개는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유튜브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 그리고 유튜브 매경 자이언트, 이 2가지 채널에서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생성형 AI를 금융비서로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 프롬프트는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읽어보자면, 너는 고등학교 경제선생님이야. 주식을 처음 공부하는 고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땡땡 기업의 땡땡이 무슨 뜻인지 학교 매점 또는 용돈에 비유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 대신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말고 개념만 설명해줘. 라는 이 명령어를 생성형 AI에 입력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신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하지 말고 라고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생성형 AI, 우리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는 생성형 AI, 챗GPT나 아니면 제미나이의 경우에는 정확한 숫자를 판단하는 기계라기보다는 말을 해석하는 언어 모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복잡한 수치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개념이나 흐름을 설명해 달라고 할 때 최고의 성능을 이제 발휘하기 때문에 AI에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명령어를 입력하여 기업을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AI와 제가 직접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험을 했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뒤에 나와 있는 AI 환각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생성형 AI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이드 팁은 생성형 AI에게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개념 설명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검증하자 AI와 교차 검증하기입니다. 실제 제가 앞선 실험을 통해서 AI가 환각 현상을 겪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AI의 분석 흐름을 참고하되 투자의 기준이 되는 숫자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3가지 지표를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가 지표 확인하기입니다. AI가 말해준 매출액, 영업이익, EPS 숫자가 네이버 증권 재무제표 분석표에 적힌 숫자와 100% 일치하는가를 무조건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원본 데이터 대조하기입니다. 최종 가치 투자 및 기업의 재무 데이터는 AI가 아닌 직접 네이버 증권 또는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에 원본 데이터를 확인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 시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PER과 같은 어떠한 개념들은 주가가 매일 바뀌는 데이터는 AI가 계산한 기준 주가가 오늘자 실시간 주가와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